안녕하세요.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자주 구경하던 곳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30대 후반이고 나이 차는 3살 정도 남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대학 동문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살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에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소위 킹카라고 불리는 여대생이었어요. 잘 웃고 잘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동아리 저희 거 할 거 없이 많은 남학생들이 저를 잠시 마음에 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고 밝은 성격에 누구하고나 친하게 잘 지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남자친구, 가족 모두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고2 때부터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남자친구는 재수를 하면서 데이트는 자주 못했지만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고 동네도 같아서 잠깐씩이라도 얼굴 보고 예쁘게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한테 고백했던 선배나 동기들에게 남자친구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고마우니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지금의 남편은 정말 저를 죽자고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은 제가 2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새학기 맞이 잦은 술자리에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 진짜 말 그대로 죽자고 쫓아다녔어요.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그냥 막무가내였죠. 마침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도 갓 대학을 입학하여 새내기로서 학교 생활에 정신이 없을 때였기에 저와도 자주는 못 봤고 저희 학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일도 전혀 없었으니 남편은 제가 귀찮아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즐겁게 활발하게 여기저기 다끼면서 했었는데 그 자리마다 다 따라오고 어느 남자 선배가 제 옆에 앉으려고만 하면 난리를 치고 공공연히 제가 마치 자기 여자인 것 마냥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눈도 못 마주쳤고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무섭고 귀찮아서 휴학도 한번 했었는데 매일 편지에, 이메일에, 전화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남자라고 느껴본 적도 없었고요. 아무튼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일의 순서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다른 대학에 가고 또 군대에 가고 하면서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안 좋아지면서 이사를 가게 되어 교회도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5, 6개월을 못 보다가 정식으로 헤어졌고요. 그 당시 저희 집안 사정도 너무 안 좋아지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면서 남편의 교회를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온 동기가 복학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사귀지는 않고 소위 요즘 말로 썸을 탔었어요. 근데 그걸 눈치챈 남편이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중내만에 하면서 그 동기를 불러내 주먹다짐까지 했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그때의 곤란함은 정말 생생히 떠오르네요. 어쨌든 전 그럴수록 남편에게 더욱더 못되게 굴었어요. 그렇다고 뭐 돈을 쓰게 한다거나 부려먹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눈길도 안 주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가시돋친 표정으로 쳐다보거나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안 가고 어쩌다 없는 줄 알고 나갔는데 남편이 있으면 그냥 집에 오거나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엔 남편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가 경기를 잘못 타서 정말 쫄딱 망해버렸고 심지어 아버지가 보증까지 잘못 쓰시는 바람에 저희 세 식구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와중에 저희 엄마는 중풍이 오셔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이라도 나가신다고 하시면서 나가셨다가 허리까지 다치셨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의 20대는 부모님 약값을 대면서 보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렇게 대학 졸업도 못한 채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뒤에 엄마까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 치를 때 학교 친구들과 선후배들 다 와서 많이 도와주고 힘이 돼주었고 특히 지금의 남편이 제일 많이 나서서 일을 해주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빚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 형제분들하고는 거의 의절 상태였고 전 외동이었는데 정말 많은 힘이 돼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도 겨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서 늦게나마 학교도 졸업하고 동창회도 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람답게 살았는데 제 졸업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뒤풀이에서
남편이 정식으로 저에게 또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생각해본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그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남편은 번듯한 사회인이라 괜히 미안해져서 만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뭐가 문제냐고, 너 힘든 거 다 알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다 알지 않느냐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한결같은 그 사람 마음에 같이 껴안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오래 한 사람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 없다면서 행복할 거라고 격려해주고 축하를 해주었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해올 것이 없다고 반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네가 준비한 거라고 하라면서 2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전 너무 지친 상태였고 너무 오랜 시간 좋아해준 사람이라 결국 그 돈으로 혼수는 제가 한 것처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술자리에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고. 우리 와이프는 10년 짝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럼 다들 팔불출이라고 하면서 하하호호 웃어 넘기고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성관계를 결혼하고 처음 가졌는데 신혼여행에서도 제가 너무 크게 몸살을 앓아서 시도도 못했어요. 결국 신혼여행 갔다 와서 결혼식하고 거의 2주 만에 처음 성관계를 했는데 남편이 절정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년아, 결국 내 밑에 누워있을 거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한 거야? 정확히 저 말을 듣고 많이 당황했지만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후에도 평소엔 잘해주다가 성관계할 때 꼭 저런 말을 해요. 그렇게 비싸게 굴더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땡땡이 같은 년 하면서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면 더 흥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전혀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한 2년 지난 후부터는 평소에도 제가 남편에게 가끔 애교를 부리거나 보통 아내들이 하는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씩 합니다. 사람 인생 진짜 모르는 거야. 그치? 당신이 내 집 바닥에서 걸레질하고 있을 줄 누구 알았겠어. 안 그래? 이런 식으로요. 초반에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남편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보일 때마다 남편은 그걸 더 즐기면서 더 심하게 저를 대합니다. 저런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밥이 맛이 없다면서 찌개를 싱크대에 부어버린다거나 제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또 밖에 나가면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다시 잘해주고요. 아이라도 가지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아이도 못 갖게 합니다. 아이한테 저를 뺏기기 싫다고 하면서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겁도 나고요. 이혼 후가 겁나는 게 아니라 이혼 과정이 너무 겁이 납니다. 부디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후기글.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댓글로 힘을 얻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충고와 격려가 엇갈려서 누구보다 이 사람을 제일 잘하는 제가 어떤 방법이 나을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고민에 앞서 제 상황 파악이 먼저인 것 같았습니다. 앞에 글에 잠시 썼었지만 부모님은 빚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형제들과 모두 의절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돌아가신 것도 다들 모르셨고 나중에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혼자입니다. 남편과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니 정말 더 착잡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건가? 만약 이혼을 안 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이 사람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건가? 이 사람은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남편을 향한 나의 마음은 사랑인가 정인가?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 게 맞나? 정말 나열할 수도 없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점점 비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조심스러운 제 결론은 저는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제 가족이라는 것과 남편이 저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고쳐주어 평범한 부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둘이 있으면 눈도 못 마주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자신감도 생겼고요. 남편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생활비, 보험료 외에 기타 등등으로 쓰라고 꽤 많은 현금을 주고 급한 곳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라고 카드도 주는데요. 그 현금 주는 것에서 남을 때마다 모아놓은 돈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말 못하겠지만 만약 한 달에 주는 돈이 100만원씩이라면 생활비로 50만원 쓰고 50만원이 남았어도 다음 달엔 또 100만원을 주는 식입니다. 가계부를 적게 하거나 어디다 돈을 썼는지 확인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옷도 제가 사다 주는 거 있고 영화, 여행, 외식들도 솔직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제 표정이 안 좋을 때, 성관계를 할 때, 또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 하루에 한 번꼴로 저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확인해보니 모아놓은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장도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신 결혼 전처럼 행동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을 다녀와서 언제 이야기를 꺼내볼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잠자리를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나 앞으로는 불 켜고 하는 거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잠자리를 자주 갖는 편은 아닌데 결혼하고 제가 거부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당신이 관계 중에 하는 말들이 듣기 싫다고 했더니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다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옮기기 껄끄러운 남편의 말들을 줄줄이 말해주었더니 입을 벌리면서 본인이 정말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내가 대학 때 맘고생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냐, 누가 나 좋아해달라 그랬냐, 감히 언제부터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냐, 나 지금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오빠가 그러면 집안일도 하고 싶지 않다, 오빠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진다,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없어지고 이젠 오빠가 무서울 지경이다, 내가 오빠를 무서워하는 게 오빠가 바라는 거냐, 내일 당장 다른 방에 침대를 사겠다, 나는 오빠랑 같이 안 잘 거고 밥도 같이 안 먹을 거다. 오빠가 나를 계속 그렇게 대하면 나도 오빠에게 노력하지 않겠다. 좋은 옷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하면 오빠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냐. 더는 참을 수 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자. 내쫓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앞으로 오빠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질 것이다. 나도 이제 일하기 시작할 거고 오빠가 당장 이혼하자고 해도 나도 먹고 살 수 있다. 저는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 울 줄 알았는데 정말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글을 옮겨보았지만 거의 30분을 혼자서 다다다닥 악을 쓰면서 말한 것 같아요. 정말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그러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다. 너만 힘드니 소리 지르지 말아라. 제발 그만해라 하면서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갑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계획된 일이라 상황을 모두 살필 수 있었어요. 뭔가 저한테 주도권이 넘어온 것 같은 느낌에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다 털어놓고 이제야 살 것 같다고, 오빠가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난 오늘 호텔 가서 자겠다고 하면서 나갈 채비를 하니 이 밤에 어디를 가냐면서 다 늙은 남자가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니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안아주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하자 싶어 옷 갈아입고 지갑이랑 차키, 핸드폰 잘 챙겨서 나와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 제 스스로가 바보 같아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울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도 너무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출근했을 시간에 집에 들어가니 출근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냐고 했더니 너만 보면 미칠 것 같다. 난 네가 너무 좋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또 울먹거리는데 그때 나도 이 남자를 사랑하긴 하나보다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A4 용지 6장을 줬는데 밤새 썼는지 글자가 빼곡하더라고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 앉아 혼자 읽으면서 정말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나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구구절절 적어놨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월요일 아침 이야기고 처음 연애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이틀이 지났네요. 나이 40이 다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앞으로 진정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의견에 감사합니다. 삼자가 보면 간단한 일을 난 왜 여태 못했나, 그냥 제가 참 바보 같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상황 설명하느라 글을 길게 썼더니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그냥 잘 살겠습니다. 남편의 진심만 보고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대하면서요. 고맙습니다. 현명하신 분들 덕분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